안녕하세요, 소심한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 144분의 1 갱슈트롬 아그네스 기베안라트 전용기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 발매 정가는 34,800원입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샘플 제공으로 이 제품 선행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지원해주신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이 기체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갱을 오마주한 기체인지라 그런지 제법 관심도가 높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고요. 바로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러너, 블루, 그레이, 라이트 블루 컬러 등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C러너도 A러너와 동일한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장 장갑 파츠로 구성된 D1 런너, D2 런너는 D1 런너에서 일부 파츠만 떼어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 관절 파츠로 구성된 E1 런너, E2 런너는 E1 런너와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의 외장 장갑 파츠로 구성된 F1 런너, F2 런너는 레드 컬러의 색분할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핑크 클리어 파츠로 구성된 G1 런너도 들어있고 G2 런너는 골드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팩 파츠로 구성된 XA1 런너고요. XA2 런너 역시 XA1 런너에서 일부 파츠를 떼어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팩에 슬러스터 파츠를 재현하는 XB 런너도 들어있고요. 볼 조인트형 폴리캡도 들어있는데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크 파츠입니다. 빔 사벨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 이 제품 역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라인 형태의 길쭉길쭉한 스티커들이 많이 보이고요. 미사일 런처나 백팩의 보조 날개에 붙일 법한 레드 컬러의 스티커들도 들어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흘려넣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주겠습니다. 밝은 색상의 기체이기도 하고 패널 라인이나 몰드가 제법 많이 들어있어서 먹선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리 파츠 조립부터 하게 되고요. 시작과 동시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 파츠 양옆에 안테나 같은 부분에 상당히 세밀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노아이드 핑크색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파츠들은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파츠가 먼저 완성됐습니다. 다음 몸통 파츠 조립할 차례고요. 내부에 관절 구조가 촘촘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허리 유닛에도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관절 및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목 부분의 외장 장갑에는 스티커로 색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에 내부 무장을 전개하는 기믹 또한 충실히 구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립해주고 나면 이렇게 몸통 파츠가 완성됩니다. 자, 다음은 팔 조립, 어깨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 금방 조립이 끝납니다. 팔꿈치 관절은 익숙한 이중 관절로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관절을 둘러싸는 외장 장갑도 차례대로 조립해주고 손 파츠까지 조립해준 다음 차례대로 결합해주면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됩니다. 양팔은 대칭이라 같은 방식으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허리 파츠, 고관 부분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 전면 스커트도 세세하게 파츠를 분할해 놨습니다. 전면 스커트 축 절단은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요. 후면 스커트와 전면 스커트를 차례대로 결합해주면 이렇게 허리 파츠도 완성됩니다. 다리 파츠 조립 시작과 함께 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겔구구 메나스와 마찬가지로 다리 옆에 작은 버니어에 스티커를 붙여서 색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 양옆에 버니어를 결합해주고 무릎 관절 조립해주고 허벅지 장갑을 덮어준 다음 다리 파츠에 결합해주면 되는데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모두 상당히 뻑뻑하게 결합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발 파츠 역시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 가동 기믹 또한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고관절 부분은 열쇠 모양으로 끼워주게 되어 있고요. 조립해둔 파츠들끼리 결합하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됩니다. 양 다리도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백팩 조립 전에 빔사벨과 사이드 스커트도 조립해서 먼저 준비를 해두고요. 백팩 동체부 양쪽에 날개가 가동되는 관절 구조도 보이고 겔구구 메나스 때와 동일하게 미사일 런처에 6개의 스티커로 색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미사일 런처가 또 2개인 점이 힘들게 만드네요. 힘들다. 보조 날개에도 스티커로 색분할을 해주고요. 나머지 대형 날개 부분에도 라인 스티커 및 색분할용 스티커를 상당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티커를 떼어줄 때부터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모든 스티커를 다 붙여준 다음 조립해둔 파츠를 결합해서 이렇게 백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을 조립해줄 차례고요. 먼저 빔 라이플은 센서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됩니다. 실드 또한 레드 컬러 스티커로 색분할을 보충해주는 부분이 있고 연결 부위는 폴리캡으로 고정해주고요. 골드 컬러 파츠를 끼울 때 방향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드에 손잡이 파츠까지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이렇게 실드도 완성입니다. 마지막 무장인 빔 X, 확장해서 사용되는 형태로 이렇게 조립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허리 뒤에 고정되는 축소된 형태로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 144분의 1 갱슈트롬 아그네스 기벤라트 전용기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했고요. 이번 킷도 개인적으로는 관절이 뻑뻑해서 조립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나 백팩을 위주로 한 대량의 스티커들 때문에 스티커 작업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보시면 확실히 강이 연상되는 가운데에 십자 형태의 모노아이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머리 위에 안테나도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양옆에 안테나 같은 파츠는 스티커로 색분할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 특히 이 모노아이 주변의 컬러 파츠들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투구를 쓴 것 같은 강의 모습과는 달리 꽃갈콘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긴 하고요. 하필 이 머리 위에 꽃갈 같은 파츠가 고정성이 좀 약하긴 해서 이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가운데 모노아이 부분이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핀셋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미세하게나마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목관절이 시드 액션 시스템으로 이중관절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숙이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숙여지는 모습이지만 뒤로 젖히는 동작이라든지 옆으로 돌리는 동작도 기존의 다른 킷들에 비하면 목 주변의 외장 장갑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좀 협소한 편이긴 합니다. 몸통도 강의 실루엣을 많이 따온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목을 둘러싸는 외장 장갑은 스티커로 색분할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돌출된 부분과 하단의 흰색 파츠들, 가운데 블랙 컬러 파츠와 콕핏인 것 같은 파츠도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슴 쪽의 장갑은 유난히 돌출이 되어 있는데 측면이나 하단에 파츠 분할된 모습을 잘 구현해줬고 역시 개폐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체형 파츠를 조립해서 무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해줄 수 있고요. 허리 옆도 깔끔하게 잘 나온 모습이고 백팩 연결 부위는 겔구구 메나스와 백팩을 공유하는 설정도 있어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 쪽의 슬러스터는 이 겔구구 메나스와 달리 가동이 안 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된 허리 관절은 앞뒤로도 크게 움직여지고 좌우로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내부에 볼 조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는 동작도 어느 정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어깨는 강과 달리 큼지막한 장갑에 이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위쪽의 흰색 파츠나 옆에 슬러스터 파츠는 분할이 잘 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어깨 파츠에는 접합선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안부에는 몰드와 패널 라인이 잘 새겨져 있고 팔꿈치 관절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관절로 구현이 되어 있고 전완부는 바깥쪽 튀어나온 부분에 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홈도 보입니다. 뒤에는 팔꿈치 보호 커버 같은 파츠도 보이고 손목 안쪽에 재찍 형태의 무장인 슬레이어 윕을 재현한 파츠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손목 장갑도 분할이 되어 있고 손등 커버 손파츠 역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드 프리덤 킷들과는 달리 어깨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가동 파츠 없이 볼 조인트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드 액션 시스템이 어깨 장갑 내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깨 장갑 위치를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믹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뽑아주면 어깨의 가동 범위를 더 넓혀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빡빡하게 결합돼서 고정되는 점도 좋고 어깨 하머를 별도로 움직여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360도 회전해줄 수 있고 볼 조인트와 시드 액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로 가동이 됩니다. 팔 역시 상당히 높은 각도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상안부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 팔을 접는 각도는 이중 관절로 인해 180도 완벽하게 접어지는 모습입니다. 손목 관절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회전, 스윙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스커트 부분을 보시면 파츠 분할이 또 상당히 잘 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면 스커트 안쪽은 별도의 디테일 없이 골다공증도 보이는 모습이고요. 전면 스커트를 연결하는 축을 잘라서 별도로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범위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사벨을 수납할 수 있고 오른쪽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라이프를 수납하는 형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가동도 잘 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빡빡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고정이 단단한 점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후면 스커트는 통짜 파츠지만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설정화대로라면 이쪽 슬러스터에도 색분할이 별도로 필요하긴 합니다. 상단의 홈에는 빔 X를 결합해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후면 스커트 내부에도 이 보이는 부분을 위주로 디테일한 몰드가 적용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역시 디스플레이 베이스 체결을 위한 홈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 보시면 흰색의 외장 장갑을 기본으로 군데군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강의 실루엣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고관절은 열쇠 모양 체결로 구성된 모습이고 허벅지 장갑은 각진 모습이 살아있고요. 접합선은 달랑 몰드로 처리한 모습입니다. 무릎 관절 역시 이중 관절로 구현되어 이 내부에 패널 라인이 복잡하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다만 무릎 아래의 정강이 쪽에는 접합선이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종아리 쪽은 달랑 몰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쪽의 슬러스터는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이 문제의 버니어 파츠의 일부분이 스티커로 색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다리 장갑 내부는 별도의 디테일 없이 조립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이중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발파츠는 다행히 이번엔 스티커 없이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발파츠는 역시 하이힐을 신은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발바닥에도 골다공증은 없습니다. 다리 가동 범위 보시면 고관절 구조가 상당히 넓은 가동 범위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옆으로 벌릴 때는 사이드 스커트에 걸려서 제약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높이 올려줄 수 있고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회전을 통해 결국 180도로 벌려줄 수 있는 점이 놀랍습니다. 뒤로 움직이는 각도는 후면 스커트에 걸려서 거의 움직여줄 수 없고요. 허벅지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 무릎을 접는 각도는 종아리의 슬러스터에 걸리긴 하지만 나름 많이 접혀지는 모습입니다. 발목 관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고 좌우로도 스윙 동작이 가능합니다. 발목 관절과 발파츠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목은 상당히 넓은 각도의 가동 범위를 자랑합니다. 발끝도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백팩 유닛을 보시면 기존 겔구구 메나스와 동일하게 볼레로 장비라고 하는 대기권용과 우주용 팩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우주용 팩인 볼레로 S가 들어있습니다. 접속 조인트가 동일한 관계로 이렇게 겔구구 메나스에 들어있는 볼레로 A 장비를 장착해 줄 수 있고요. 미사일 런처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겔구구 메나스에 있던 리니어포도 교체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호환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의 대부분의 스티커가 백팩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백팩 동체 슬러스터에도 별도의 색분할이 필요하고요. 양쪽 날개 유닛에 달린 페레그리누스 유견장 근거리 유도탄 발사관 역시 안쪽의 탄두와 보조 날개는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라인 쪽에도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고요. 날개 끝부분의 큰 빨간색 부분도 역시 스티커로 색분할이고요. 안쪽에도 역시 라인을 따라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 옆쪽에 보이는 안쪽의 슬러스터는 파츠 분할이 되어 있지만 날개 내부에는 그레이 컬러의 별도의 색분할이 필요합니다. 날개의 접합선이 보이는 점도 좀 아쉽긴 합니다. 백팩 가동 범위 살펴보면 먼저 이 힌지 연결부를 통해서
양쪽의 날개 부분을 접고 펴는 동작이 가능하고요. 이 동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서 360도로 날개를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대형 날개 또한 가동축이 있어서 상당히 크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동 범위를 통해 갱 슈트론과 결합 후에도 날개축을 회전시켜서 이 미사일 런처를 앞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동작도 가능한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스탠드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연결용 홈이 있고요. 역시나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결합하여 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인 주먹선 파츠 한 쌍 외에 이 무장용 오른손 파츠, 무장인 슬레이어 윕 사용을 재현하는 오른손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슴 쪽에 장갑을 열고 이 부분에 교체형 파츠를 조립해서 MMI T818 트리덴티 3연장 회전 빔 기총이라는 무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해줄 수 있는데요. 보기에도 기관총 같은 모습인데 실제로는 빔이 나가는 형태의 이런 무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빔 라이플형 무장도 들어있고요. 조형 자체는 상당히 세밀하게 나온 모습이고, 조준경의 센서 부분은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조준경 둘레 부분은 별도의 색분할도 필요합니다. 앞쪽의 보조 손잡이도 스윙 형태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동봉된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라이플 옆에 있는 홈과 오른쪽 사이드 스커트의 홈에 맞춰 끼워서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하는 기믹도 있고요. 손에 장착할 때는 기본적인 주먹손에 재조립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앞쪽의 보조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손 파지하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왼쪽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되어 있는 페로세카레라는 빔 사벨이고요. 자루의 형태는 갱의 빔 소드와 상당히 흡사한 모양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빔 사벨 이펙트가 한 쌍 들어있는데 하나는 정크 파츠입니다. 이렇게 빔 사벨 이펙트와 결합해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봉된 주먹손에 바로 끼워서 장착할 수도 있지만 전용 손 파츠도 동봉되어 있어서 이쪽과도 조합해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무장용 오른손 파츠는 손목의 각도가 꺾여져 있어서 이렇게 찌르는 형태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어서 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용 손 파츠로 제공되는 슬레이어 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무장과 손이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살짝 구부러지긴 하는데 바로 원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각도를 별도로 조절해 줄 수는 없고요. 설정상으로는 이 팔뚝에서 뽑아서 쓰는 무장이 있기 때문에 무장 사용 시 커버 같은 이 파츠를 먼저 제거해주면 되는데 분리 자체가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용 손 파츠를 교체해서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양쪽 손에 모두 무장의 형태를 구현해 놨는데 이 오른손 파츠만 제공되는 점과 이 재찍 자체가 고정형인 점 또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드도 들어있고요. 바깥의 검은색 파츠는 일부에 빨간색 스티커로 색분할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안쪽의 빨간색 파츠도 파츠 분할, 가운데 골드 컬러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도 세세한 디테일을 잘 표현해 놨고요. 손잡이 부분도 골드 파츠로 되어 있는데 실드와는 볼 조인트로 연결돼서 움직여지고요. 손잡이 역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착하실 때는 내부의 이 조인트 파츠를 팔뚝의 홈에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손잡이 부분을 기본 주먹손에 재조립해서 장착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손에 상당히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실드의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드에 장착하는 빔 이펙트 파츠도 한 쌍 동봉되어 있고요. 실드 안쪽의 홈에 맞물려서 끼워서 간단하게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빔 이펙트를 달아서 팔뚝에 달면 어깨 장갑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로 거치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실드 내부에는 또 3mm 조인트 홈이 있어서 별도로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거치해서 이렇게 실드를 날리는 포즈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장인 빔 X고요. 교체형 파츠를 사용해 평소에는 이렇게 수납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날 연결하는 부분의 반대쪽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보입니다. 수납할 때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갱 슈트룸의 허리 부분에 장착해 줄 수 있고요. 무장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파츠를 분리해서 긴 봉 형태의 파츠에 다시 재조립해주면 되고요. 자루 끝에 갈고리도 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빔 X가 완성됩니다. 빔 X의 이펙트 파츠도 조형이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이고요. 주먹선 파츠에 재조립해서 장착해 주실 수 있는데 다만 기본 주먹선에는 좀 헐겁게 끼워지는 형태여서 고정이 좀 힘듭니다. 물론 양손 주먹선으로 파지해서 이렇게 고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동봉된 무장용 오른손 파츠에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손 포징 시에는 무장용 오른손에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건프라 신제품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인 HG 144분의 1 갱슈트롬 아그네스 기벤라트 전용기 조립해봤습니다. 이 기체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갱의 오마주를 제대로 한 모습이어서 기대가 컸던 킷이었는데요. 구프 이그나이티드의 후계기라는 설정도 있었고 이자크가 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 정도로 확실히 이자크 전용기 느낌이 강했던 기체였습니다만 이 파일럿이 공개가 되고 극장판을 본 이후로는 오히려 이거 파일럿 때문에 또 너프 먹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이번 제품 역시 스티커가 많은 게 좀 흠이기도 하고 시드 액션 시스템인 관절이 기체마다 좀 적용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이게 최적을 찾아가는 실험인가 싶기도 하지만 만져보니까 여태 나왔던 시드 프리덤 킷 중에 관절이 제일 튼튼한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기체 자체의 실루엣이나 무장도 강의 느낌을 살린 점이 좋았고 이 극장판에서 실드로 상대를 썰어버리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던지라 무장 중에서도 이 실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확실히 블랙나이트 스쿼드 친구들보다는 기존 우주세기 기체들을 오마주했다는 점에서 이번 갱 슈트롬이나 겔구구 메나스가 또 상당히 정감이 가는 킷들인 것 같습니다. 관절광도 튼튼하고 무장 구성 좋고 깔끔한 색 구성의 기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타 오네.